네, 그러면 이제 차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고. 네, 아까 차고는 허위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허위 표시 옆에 아까 차고란 말이 있었습니다. 차고. 이건 알고 하는 것, 이거는 모르고 하는 것이다. 위치 항상 파악하세요. 그래서 차고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불일치를 모르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취소란 단어 들어갑니다. 아까 여기서 단독 허위 표시 107조, 지인이 아는 사 표시 108조, 통정 허위 표시. 차고는 109조인데 특징이 요거는 원칙이 유효고 예외가 무효가 됐었고요. 짜고 한 경우는 알고 있는 거니까 무효예요. 그죠? 근데 차고는 특징이 취소할 수 있다. 영어로 할게요. 취소 캔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하는 것은 차고는 보다 취소니까 바뀝니다, 이게. 그러면 이 차고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중요 부분에 뭐가 있고요. 차고가 있어야 됩니다. 중요 부분에 뭐가 있고, 차고가 있고, 그 다음에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차고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요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차고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이제 차고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상 차고, 표시를 잘못하는 경우, 내용의 차고,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 자, 세 번째는 동기의 차고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기의 차고는 동기를 보통 표시를 할까 안 할까? 안 하죠. 그래서 동기의 차고가 자꾸 거론되는데, 동기는 키워드가 표시를 기억하시면 돼요. 동기는 마음속에 동기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거 한다면 차고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동기를 표시했다 그러면 차고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기의 차고는 판례 태도입니다. 표시되면 충분하다. 그죠? 판례 태도입니다. 표시하면 충분하지. 그죠? 합의까지 갈 필요는 없다. 합의 분류. 판례 태도를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잘못 표시된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오표시 무의 원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으로 삼았는데 지번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계약서에 갑토지와 별개 을토지로 표시한 경우입니다. 자,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무슨 토지 관련해서 계약이 분명히 합의가 있었다. 갑토지 팔겠다. 이쪽도 갑토지 사겠다라고 했는데, A가 토지가 많다 보니까 계약서에다가 Y 토지로 표시했다. 그 얘기야, Y 토지로. 그러면 이 불일치를 A도 모르고 또 B도 불일치를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이때 쓰는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Y 토지는 표시 잘못했다 해서 오표시. 갑토지는 뭐다? 아무런 해가 없다 해서 무해. 그러면 계약서에 Y 토지라고 표시가 돼 있고, 자, 등기도 Y 토지로 등기가 넘어갔다. 그 얘기죠. 자, 이걸 분해해 볼게요. 자, Y 토지는 첫 번째 Y 토지는 계약이 유효일까 무효일까? Y 토지 계약이 유효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두 번째, Y 토지 계약이 무효다. 이 지문도 틀린 지문이에요. 세 번째, Y 토지 계약이 성립했다. 이 지문도 틀린 거예요. 자, 키워드 Y 토지 계약은 뭐였다? 성립하지 않았다. 그래야지 이게 맞는 지문입니다. Y 토지는 합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등기 효력을 묻는 겁니다. 등기 효력을 묻게 되면 Y 토지 등기는 성립도 안 했는데 등기했으니까 당연히 뭐요? 무효 등기다. 그런 얘기죠. 무슨 등기요? 무효 등기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갑토지죠. 갑토지. 자, 갑토지를 가볼까요? 갑토지는 첫 번째, 갑토지는 자, 불성립했다. 그러면 이 지문 틀린 거예요. 자,
갑토지는 계약이 성립했다. 그러면 이 지문은 맞는 거예요. 세 번째, 갑토지 계약이 무효다. 그러면 이 지문은 틀린 거예요. 네 번째, 갑토지 계약은 유효다. 그러면 이거는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갑토지하고 Y토지 이 내용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따라서 유효니까 갑토지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갑토지 등기는 안 돼 있죠. 갑토지 등기는 안 돼 있으니까 아직 소유자는 아니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이제 키워드가 뭐냐면 Y토지 계약은 성립조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거 특징입니다. 자, Y토지 계약을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지문은 틀린 겁니다. 또 여기도 올라가서 X토지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X토지 계약을 갖다가 뭐 한다? 착오로 인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지문도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오표시 무효원칙에서는 절대 의사표시 착오 취소란 말을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갑토지도 취소할 수 없고 Y토지도 취소할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표시 무효 원칙에서는 의사표시 착오 취소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오표시 무효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효과 들어갑니다. 효과 동그라미 3번의 효과. 기억 당사자간입니다. 주응여 부분에 착오가 있게 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중단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 부분 착오 가지고 중대한 과실 가지고 입증 책임 문제 들어가면 자, 표의자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를 취하겠습니까? 표의자 입장에서는 그죠? 갑 입장에서는 을 입장에서는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무슨 착오가 있었냐? 착오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중단 과실 들어가면 이쪽에서 중단 과실이 네 없었다 이렇게 주장할 것이고 이쪽에서는 뭔 소리냐? 중단 과실이 있었지. 그죠? 이쪽은 어떻게 하든지 취소해서 무효로 가고 싶고 이쪽은 취소를 못하게 하려 맞겠죠. 그러면 입증 책임이 나오게 되면 무슨 책임이 나오면 입증 책임이 나오게 되면 키워드 있었다라고 떠드는 자가 입증한다. 그래서 중요 부분은 있었다라고 떠드는 누가 갑이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중단 과실은 있었다 떠드는 그죠? 을한테 입증 책임 넘어갑니다. 그래서 있었다 없었다 입증 책임은 있었다 떠드는 자한테 입증 책임 넘어갑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제3자 관계 갑니다. 아무리 취소할 수 있어도 선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것.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적용 범위 4번과 5번 관련 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사기로 갑니다. 하자는 의사표시. 자, 사기는 일치하는데 아까 뭐예요? 네, 일치하는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데 뭐가 있다는 것, 문제가 있다는 것, 하자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었죠. 뭐하고 뭐요? 사기하고 뭐가 있었다? 네, 강박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강박. 자, 밑에 가로 3번 사기은 의사표시. 자, 사기는 타인의 기망행위에서 착오에 빠져서 그 결과로 의사표시하는 거죠. 사기가 들어와서 착오에 빠져서 그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거기 3번 보시면은 이 착오는 의사표시 착오와 같이 다룰 필요는 없죠. 자, 이 착오 거기 보시면은 주관적인 것도 관계없다는 거죠. 주관적이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착오에서 착오는 그냥 착오는 주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되고요.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됩니다. 근데 사기 빠진 착오는 주관적인 것도 관계가 없고요. 또 이 착오는 뭐죠? 네, 동기의 착오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백구조 차고에서는 주관적 플러스 객관적까지 들어가고요. 또 그냥 차고는 동계 차고는 표시하지 않으면 차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기도론 차고는 뭐 주관적인 것도 관계없고 동계 차고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자, 밑에 이제 강박입니다. 강박. 그죠? 자, 강박도 강하게 압박 들어간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튼 내용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당사자의 관계에서 거기 절대적 강박이 있네요. 판례가 있습니다. 이 강박 중에서 이 강박을 두 가지 보면 돼요. 순수한 강박. 순수 강박은 뭐냐면 110조 조문 얘기. 이거는 취소로 봐요.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을 절대적 강박. 무슨 강박이요? 의사결정이 완전히 박탈됐다. 판례 태도로 들어가면 이거는 취소로 보지 않고 무효 사유로 본다는 거. 네, 취소는 3번이고요. 무효는 2번이다. 뭐 그런 얘기예요. 아까 제가 무효가 1번, 2번 있고 유효가 3번, 4번 있었다고 그랬죠. 불확정 무효, 확정 무효, 불확정 유효, 확정 유효. 그래서 순수 강박은 이쪽 3번 불확정 유효로 보는데 절대적 강박은 무효로 갑니다. 그래서 이건 판례 태도입니다. 그 차이점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3자 사기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사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가 사기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3자의 사기가 들어오면 무조건 취소는 아니고요. 네, 표의자가 있고요. 계약은 누구랑 합니까? 네, 상대방이라 하는 거예요. 상대방. 자, 그런데 누가 제3자가 사기들었다는 얘기예요. 제3자가. 그죠? 그러면 사기가 들어오게 되면 이쪽은 무조건 취소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악의 또는 뭐다? 네, 유가실일 때 표의자가 뭐 할 수 있고 취소가 가능하고요. 거꾸로 상대방이 전혀 몰랐다. 몰랐다는 얘기 뭐죠? 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선이 또한 무가실. 이럴 때는 아무리 사기랑 있다 할지라도 취소 불가. 자, 그래서 제3자 사기는 무조건 취소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렇지 못하면 취소를 못한다는 얘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적용 범위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문제에서 우측 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3번 있어요. 사기와 대리인 기망행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대리인이 사기칠 때 얘기하는 겁니다. 대리인이 사기칠 때. 그래서 일단 시험 볼 때 태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리인 사기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대리인 사기 무조건 취소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대리인 사기는 무조건 취소하는 겁니다. 자, 빨간 걸로 할게요. 자, 이 대리인이 있습니다. 대리인이. 자, 이제 대리에서는 이 표의자가 지금 여기 상대방이 됩니다. 빨간 상대방. 상대방 되고, 그 다음에 이 하얀 상대방이 대리에서는 본인이 돼요. 본인. 이게 갑이 되고요. 을이 되고요. 이렇게 병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대리인이 이렇게 상대방을 사기했죠. 그러면 이때 이 상대방 하양하고 즉 본인하고 대리인은 같은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자가 이걸 뭐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고 얘가 선이 또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 쓰지 않고 대리인 사기가 나오면 이 대리인하고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뭐 한다? 무조건 취소한다는 겁니다. 대리인 사기는 상대방이 무조건 취소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 사기는 대리인 사기는 제3자 사기로 취급하지 않고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게 되면 대리인 사기가 나오면 상대방은 무조건 취소한다는 것만 기억해 두세요.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기 강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입니다. 효력 발생. 네, 요거는 이제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 발생하는 얘기죠. 네, 우리는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뭐가 원칙이다? 도달주의. 여기 쓸게요.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특별한 경우에 발신주의를 취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발신주의, 도달주의 원칙이 들어가요. 그래서 도달주의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발신주의 취할 때 우측에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로 3번에 3번과 5번.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 최고에 대한 확답과 5번에 격지자가 가는 계약의 승낙 통지.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 취하는 거, 발신주의 취하는 거. 네, 이렇게 기억합시다. 네, 무권 대리 들어가서 네, 최고는 누구 거냐면 상대방 겁니다. 네, 발신주의를 취한다는 것. 그래서 무권 대리 최고는 발신주의를 취하고, 자, 그 다음에 혹시 이제 나머지 혹시 최고가 나오면 무조건 도달주의를 취한다 이렇게 기억할 것. 최고 얘기입니다. 최고. 그 다음에 계약 성립이 들어가요. 계약 성립 들어가면 네, 승낙, 그 다음에 격지자, 그 다음에 발신주의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 격지자가 나왔을 때 승낙 아닌 격지자들 있죠. 그죠? 승낙 아닌 것들은, 그죠? 승낙 아닌 나머지 것들은, 그죠? 나머지 격지자는, 그죠? 전부 다 도달주의를 취한다. 그래서 이걸 최상발, 요거는 승격발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최상발, 승격발 아닌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를 취한다. 이렇게 한번 기억하세요. 그게 시험 보는데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원칙, 도달주의,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의사표시까지 일단 거기가 완성된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한 이야기가 도대체 뭘까? 그죠? 잠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네,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었어요. 일반적인 성립 요건에 네, 뭐가 있었냐면은 당사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 효력 요건에서 당사자가 능능, 자, 두 가지 얘기입니다. 무슨 능력하고 의사 능력하고 행위 능력 가질 것. 두 번째는 목적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내용이죠. 목적은 네,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타당성 가질 것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 성립 요건에서 의사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네, 이때 쓰는 얘기가 뭐냐면 단통 착사, 단독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착오, 그 다음에 사기 강박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효력 요건 들어가면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이렇게 원으로 쳐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1번이 불확정 무효, 2번이 확정 무효, 3번이 불확정 유효, 4번이 확정 유효. 네, 3번이 바로 뭐냐면 취소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사 능력이 없다 그러면 2번 확정 무효고, 행위 능력이 없다 아까 미피피하면 3번 취소할 수 있다 수석이고요. 확정할 수 없다 그러면 2번,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2번. 물론 이것은 원시적 불능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적법하지 않다, 강행법규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당연히 2번이 되겠죠. 물론 이것은 효력 규정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타당하지 않다, 아까 103조가 있었고 104조가 있었습니다. 전부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목적 가지고 고장 생기면 3번은 없고 전부 다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단독 허위 표시, 이건 이제 아까 107조를 얘기하고요. 이건 108조를 얘기하고 109조를 얘기하고 110조를 얘기합니다. 단독 허위 표시는 원칙은 4번입니다. 원칙은 유효하지만 예외적으로 2번이 됩니다. 무효가 됩니다. 통정 허위 표시는 요거는 2번이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착오는 네, 취소가 됩니다. 취소. 사경박도 몇 번이다? 취소가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시험 볼 때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요 세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행위 능력 없는 아까 뭐 있었어요? 미PP. 그죠?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먹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2번 사유인지, 그 다음에 3번 사유인지를 구별해야 되겠죠. 그죠? 2번은 무슨 사유고요? 무효 사유고요. 이건 무슨 사유? 취소 사유죠. 그래서 미PP 뭐다? 미PP 그 다음에 뭐예요? 차고, 사기, 강박 요것만 취소고, 나머지 건 뭐다? 나머지 건 전부 다 2번 사유다.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되고요. 또 차이점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불법 원인급여 이단이다. 네, 요 타당성에 해당하는 것만 요것만 불법 원인급여. 그래서 원칙적으로 못 돌려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법 이단이다는 불법 그 다음에 이다 아니다 할 때는 백삼백사줍니다. 타당성에 해당하는 것들만 보고 불법 이다가 되고, 그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뭐가 아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히 통정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불법 원인급여고 나머지 영역들은 전부 다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적과 상대적이 있을 거예요. 절대적하고 상대적이라는 인말이 나옵니다. 절대적, 상대적. 네, 이때 키워드는 기준이 의사표시입니다. 기준이 뭐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상대적이고 나머지 것들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이렇게 가게 되면 이렇게 영역을 딱 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왼쪽 영역은 전부 다 뭐고, 당사자 목적 고정 2번, 3번은 전부 다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고, 이쪽은 전부 다 뭐예요?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다. 이렇게 해서 한번 기준 잡으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큰 흐름을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대리로 가겠습니다. 대리. 쭉 페이지를 넘기시고 제5절 법률행위 대리한 타이틀 납니다. 자, 당사자가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바빠서 대리인을 내세워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요. 자, 우리는 대리라고 합니다. 대리. 그럼 이제 대리할 때는 사람이 세 사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세 사람. 그래서 갑 그다음에 뭐요? 을, 병. 이렇게 세 사람 나와서 공격하는 대리의 무슨 관계? 삼명 관계가 되겠습니다. 무슨 관계요? 삼명 관계 한 문제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리권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대리 행위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뭐요? 대리 효과.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계약할 때 나는 누구누구의 대리인입니다라고 현명해야 되겠습니다. 갑의 대리인 을. 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서 계약한다는 얘기죠. 결국 계약서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갑의 대리인 을. 그럼 상대방 병이 이렇게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매도인란은 누구로 돼 있고, 매도인란은 이렇게 돼 있고, 매수인란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을 때, 그죠? 효과는 일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을이 본인 이름을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이 계약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는 을과 병이지만 효과 당사자는 이렇게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약은 누가 했지만, 을이 했지만 효과는 누가 받겠다? 본인이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위 따로 효과 따로, 이게 바로 대리의 특색이 될 것이고, 크게 본다면 두 번째는 이제 복대리라는 얘기입니다. 복대리. 갑이 을한테 대리권 줬는데 을이 복대리 선임해가지고 복대리인을 선임해가지고 혹시 병인 누구랑 이렇게 정이랑 혹시 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경우 복대리 문제에서 요게 이제 을이 복대리 선임하는 행위를 이제 우리가 복임행위랍니다. 무슨 행위요? 복임행위. 그래서 을의
복대리 선임행위는 의뢰 무슨 행위가 아니고 대리행위가 아니고 복임행위라는 거. 그래서 대리행위와 복임행위 있죠. 요것이 구별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복대리에서 한번 크게 한번 다룰 겁니다. 복대리. 그 다음 세 번째는 대리를 했는데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갑이 을한테 대리권 준 적이 없는데 가서 을이 누구하고 병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이걸 이렇게 꺾고 설명할게요. 자,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습니다. 대리권 준 적이 없다는 얘기죠. 결국 을은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 그래서 을이 병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을 때 이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약을 1번 불확정 무효로 넣어놓고 이 갑이 키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하겠다, 추인하겠다, 추인 거절하겠다 이렇게 노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갑이 키를 갖고 노는 것을 책에서는 이제 협의의 무권 대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추인하게 되면 1번이 4번 돼서 끝나고 확정 유효가 되고 추인 거절하면 2번이 되거든요. 자, 2번이 된다 할지라도 병이 웃기지 말아라. 병이 또 키를 가지고 이 추인 거절에서 표현 대리를 주장해서 이것을 4번으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권 대리, 무슨 대리요? 크게 지금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공부한다는 얘기예요. 무권 대리. 그래서 본인이 키를 갖고 하는 무슨 대리하고 협의의 무권 대리와 그 다음에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병께서 역으로 네가 책임지라고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게 바로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 그래서 무권 대리는 불확정 무효이기 때문에 시험에 이건 100% 나온다는 거. 그래서 협의 무권 대리나 표현 대리 있죠. 나오면 2개 나오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는 반드시 나온다는 거. 협의 무권 대리. 그 다음에 복대리 나왔을 때는 절대 틀리지 마세요. 가장 쉬운 거. 이건 지금 양이 많습니다. 한 문제 정도. 다 해서 하나, 둘, 세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법률행위 대리. 네. 그럼 이제 책 순서에 따라서 대리의 무슨 관계 이제 3명 나가겠죠. 네. 그럼 보시면은 이제 개요는 이제 총설적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설은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가로 4번 있을 거예요. 대리의 종류 있죠. 거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임의대리하고 무슨 대리, 법정대리. 그래서 구별 실익은 복인권에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복대리 한번 기억하셔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법정대리는 언제든지 복인권이 있겠고 임의대리는 그렇지 않겠죠. 그 다음에 능동대리와 수동대리가 있습니다. 떠드는 대리가 능동대리고 듣는 대리가 수동대리죠. 자, 이때는 현명이 포인트입니다. 현명. 떠드는 대리,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현명해야 되고요. 수동대리는 입 다물고 듣는 거니까 상대방 쪽에서 현명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단독대리, 공동대리가 있습니다. 대리인이 여러 명 있으면요.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고요.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또는 본인 지시가 있으면 공동대리가 되겠죠. 단독 대리 하지 마시고요. 각자 대리로 하세요. 각자 대리.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의 3명 관계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2번 대리권 시작되죠. 이제 대리의 3명 관계죠. 즉, 요거는 이제 유권 대리 생각하시면 돼요. 유권 대리. 그러니까 크게 유권 대리와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로 나눠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리는 크게 볼게요. 무슨 대리? 정상적인 코스, 유권 대리부터 보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갑하고 지금 을 관계입니다. 대리권 이야기죠. 자,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고 권한, 발생 원인은 법정 대리는 자, 본인 지시 관계없이 기억, 니은, 디귿 읽어보시고요. 본인 부탁과는 관계가 없고요. 임의 대리는 본인의 수권 행위가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대리권 발생은 본인이 부탁한 경우와 부탁하지 않은 대리. 그래서 부탁하는 것을 우리는 수권 행위란 말 쓴다는 것.
그래서 수권행위는 단독행위라는 거, 또 분류식행위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대리권 범위가 있습니다.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 다만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거기 박스에 있습니다. 보전, 이용, 계량 할 수 있습니다. 보전, 이용, 보전은 현상 유지니까 제한 없이 할 수 있겠지만 이용, 계량은 자칫 잘못 이용, 계량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권 범위에서 하나 기억할 것, 대리권에서 거기 보시면은 해제권이란 말 있을 거예요. 해지권. 자, 거기 보시면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요, 당연히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 보시면은 해제권 있죠. 해제권. 해제권 없다는 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해제권 없다는 거 가끔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대리권 가로 4번 제한 있습니다. 자기 계약하고 뭐예요? 쌍방 대리 금지, 원칙 안 됩니다. 무슨 계약이요? 자기 계약. 자, 그 다음에 쌍방 대리 있습니다. 자, 요거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죠? 자기 계약은 계약서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갑의 대리인 을. 즉, 을 스스로 자신이 매수인 돼서 사는 경우죠. 쌍방 대리는 양쪽을 대리하는 거예요. 갑의 대리인 을, 병의 대리인 을. 양쪽을 대리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쪽에서는. 이쪽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쪽은 이쪽 이익과 본인 이익과 대리인 자신 이 충돌이 일어날 것이고, 여기는 본인 갑과 본인 병 이해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지 말란 얘기예요. 원칙 하지 말란 얘기예요. 충돌이 일어나니까.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충돌이 없다면. 그래서 첫 번째, 본인이 해도 좋다라고 본인이 뭐한 경우, 허락한 경우, 또는 또 채무이행. 물론 해석할 때는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 이해 충돌이 없는 경우는 허용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만 다툼이 있다면 다툼 있는 채무이행은 허용되지 않겠지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든 것이 첫 번째, 구채무 소멸, 신채무 합의, 고칠경 고칠게. 두 번째, 대신 물건 변제. 대신 물건 변제하는 것.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 합의하는 합의. 이런 것들은 이해 충돌이기 때문에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허용되지 않겠다는 것 하나 참고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금지했는데 이걸 만약에 뭐하면 위반하면 아까 있었어요. 무권 대리로 보시면 돼요. 무권 대리. 불확정 무효로 봐서 나중에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는 것. 자, 밑에 보시니까 공동 대리 있습니다. 아까 있어요. 대리인이 여러 명 있다. 수인이 있으면요, 각자 대리가 원칙. 아시겠습니까? 공동 대리 원칙 아니에요. 각자 대리가 원칙. 단 예외적으로 공동 대리가 될 수 있다. 본인의 지시가 있거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조심할 것은 각자 대리가 원칙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것. 자, 밑에 대리권 소멸 사유가 있네요. 대리권 소멸 사유. 자, 공통적으로 소멸 사유가 있습니다. 공통 소멸 사유가 있고요. 자, 공통 소멸 사유는 임대법 때도 똑같습니다. 기억하세요. 본인은 오직 사망 하나밖에 없다는 거. 두 번째는 대리인 된 후입니다. 이후. 이후에 대리인이 사망했다. 사망. 그 다음에 성년 후견 개시 받았다. 세 번째, 파산했다.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7성파가 아니고 4성파. 대리인 사망, 대리인 성년 후견 개시, 파산. 기억하세요. 한정 후견 개시가 아니고 뭐다? 성년 후견 개시. 조심하세요.
한정 후견 개시는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한정 후견 개시는 소멸사유가 아니고 성년 후견 개시 소멸사유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임의대료의 특이한 소멸사유, 다른 데는 법대는 없고요. 임대의 특유한 사유는 첫 번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원인된 법률관계가 뭔다? 종료되거나, 두 번째, 숙권행위 철회. 자,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 특이한 소멸사유는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와 숙권행위 철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리행위가 있습니다. 대리행위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현명한다고 그랬습니까? 현명. 그래서 본인 위한다는 것, 표시하는 것을 현명이랍니다. 본인 위한다는 것 뭐한다? 표시. 이걸 현명, 나타날 현자, 이른 명자, 계약서에다가 이렇게 갑의 대리인을 쓰든지 말하든지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상대방과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매매 계약은 을하고 병했지만 효과는 갑병세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행위는 을이 하지만 효과는 본인한테 갑니다. 그래서 효과가 본인한테 간 것을 얘기하고, 만약에 현명하지 않으면 이게 없다는 얘기죠. 효과는 대리인한테 귀속이 되겠다는 거. 그 다음 맨 밑에 3번 있습니다.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습니다. 아까 했었습니다. 하자. 아까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아까 누가 사기하면, 대리인이 사기를 치게 되면 상대방은 무조건 뭐 한다는 거, 취소한다는 것 하나 기억하세요. 자, 이것을 제3자 사기로 봐가지고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사기했을 때, 누가 사기했을 때, 상대방 사기했을 때, 자, 대리인 있죠? 자, 대리는 취소를 못합니다. 취소를 못하고 본인이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사기는 물론 본인이 취소를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데, 대리는 취소를 못합니다. 누가 취소한다고요? 본인이 취소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3번에서 거기 동그라미 2번을 특히 잘 기억하세요. 대리인 사기를 통해서 본인을 위해서 비싸게 산 경우, 비록 본인이 사기당한 것이 아니라도 본인은 그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반대로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했을 때는 상대방은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불문하고 본인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특히 누구 사기? 대리인 사기. 이건 판례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취소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4번에 대리인 능력, 행위 능력. 대리인은 행위 능력점을 요하지 않는다. 네. 본인 갑이 능력 없는 을, 미PP를 뭐로 선임해서 대리권 줬다는 얘기예요. 대리권 수여했습니다. 그러면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하죠. 그럼 을은 무슨 자격으로?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4번입니다. 4번. 유권 대리입니다. 을이 한 건 무슨 대리예요? 유권 대리. 미PP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대리권 가지고 대리인 자격으로 갑의 대리인 을 하면 유권 대리입니다. 4번입니다. 확정유효입니다. 무슨 유효요? 확정유효가 되기 때문에 갑이 지가 선임한 제 을 미PP를 문제 삼아서 갑이 이 계약을 뭐 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요. 을 자신도 이것이 미PP를 가지고 을도 뭐 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을에 혹시 법대가 있다 하더라도 역시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4번이기 때문에 결국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병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세요. 미PP 뭐 될 수 있다? 대리인 가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대리인 가능할 때 이건 무슨 대리인으로? 유권 대리인으로, 그죠? 어느 누구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미PP 대리인 자격 될 수 있습니다. 유권 어느 누구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데 조심할 건 다만 정신줄은 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다고요? 정신줄. 즉 의사 능력은 있을 것. 그래서 미PP 대리인 될 수 있다. 단 정신줄은 있을 것.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효과는 이제 뭐 정상일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복대리 들어갑니다. 무슨 대리요? 복대리.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유권대리 한 거고요. 복대리 해볼까요? 본인 갑이 자 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자 대리인이 상대방 병하고 누구요? 상대방 병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대리행위입니다. 그죠? 대리행위. 그럼 대리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됩니까? 당연히 본인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을이 갑에 혹시 허락을 얻어서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도 있겠죠. 그럼 복대리인도 가서 이렇게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복대리인도 가서 대리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럼 대리는 누구 이름 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본인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내려갈 때 대리인에서 복대리 내려가는 여기가 이게 복대리 선임하는 무슨 행위다? 복임행위예요. 복임행위. 그러니까 이거는 대리인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대리행위는 본인 이름. 따라서 대리인의 무슨 행위와 대리행위와 그죠? 복임행위는 뭐 할 것? 반드시 구별할 것. 또 복대리는 을이 선임했지만 이 갑 본인을 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개념을 절대 잊어먹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잘 좀 기억하시고요. 다음 책임 문제 들어가면 임의 대리가 있습니다. 네, 임의 대리는 함부로 복대리 선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복인권이 있어요. 언제? 본인 허락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이 책임도 전적인 책임지는 게 아니고 예외 선임하니까 책임도 선임 감독상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임 감독상 책임. 이것을 우리는 과실 책임이라 이렇게 쓰는 겁니다. 무슨 책임이요?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지는 거 과실 책임대로 할 것이고, 한편 법정 대리인은 자기 책임으로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선임할 수 있으면요, 이 사람은 당연히 뭡니까? 전적인 무슨 책임을 져야 돼요? 무과실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책임 문제, 임의 대리인은 선임 감독상 과실 책임이고 법정 대리는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 차이점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임의 대리인 복인권 있고요.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법정 대리인 복인권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 경감 사유, 과실 책임이 있는데 책임이 경감하는 사유는 여기는 경감이 본인이 지명해서 한 경우, 여기는 부득이한 경우, 뭔 경우?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뭐 이런 차도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 문제에서 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책임이 좀 다운됩니다. 선임 감독상 요걸로 다운됩니다. 과실 책임으로 다운됩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을 기억해 주세요. 원칙 전적인 무과실 책임.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상 요걸로 갑니다. 과실 책임으로 다운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요. 자, 복대리인은 아까 했습니다. 거기 특히 상대방 관계 있을 거예요. 4번에, 가로 4번에 1번. 복대리인도 본인을 대리함으로
상대방과 계약할 때는 거기 대리 행위, 현명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본인 이름으로 한다는 거. 네, 가로 4번에 1번 꼭 좀 기억하세요. 자, 우측에 복대리 복인권이 있고요. 복대리권 소멸. 복대리권 소멸 간단합니다. 아까 똑같습니다. 이거. 자, 모권이 뭐 하면 소멸하면 이것도 소멸하겠죠. 이게 소멸하면 이게 소멸하겠죠. 또 아까 복대리 사망, 복대리된 이후에 사성파 갖다 결합하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권대리 들어갑니다. 무슨 대리요?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불확정 무효 상태에 놓고서 출발합니다. 그럼 아까 대리권 없었다 그렇습니다. 대리권 없었다. 해볼게요. 대리권 없었다. 을이 가서 계약을 하였다. 그죠? 네. 그러면 이 계약을 대리권 했을 때 이것을 확정 무효로 보지 않고요. 불확정 무효 상태, 유동적 무효 상태로 둡니다. 그럼 이때 갑이 키를 갖고 본인이죠. 내가 이것을 뭐 하겠다? 하겠소. 내가 추인하겠다. 해서 4번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추인을 뭐 해서 거절해서 2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추인권하고 추인 거절권이 있고요. 한편 상대방께서는 자, 갑한테 최고 여기요. 최고 또는 철회권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권? 병에 걸립니다. 병.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최고하고 추인 있으면 추인한다는 것은 이 계약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확정적 유효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인하게 되면 4번 되는데 그때부터가 아니고 뭐다? 처음부터 확정 유효가 된다는 거. 추인 거절하면 확정 무효가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측에 보시면 추인했을 때 보시면은 니은 있을 거예요. 추인. 자, 보시면 추인 또는 거절은 상대방 또는 무권 대리인 어느 쪽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무권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추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상대방에 대해서 추인 효과를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러나 상대방 측에서 알게 되면 주장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거. 자, 디귿이죠, 디귿. 자, 디귿이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추인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는 거. 소급표가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유효. 그 다음에 추인할 때는 전부 됩니다. 일부 추인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무엇입니까? 최고하고 뭐 있어요? 철회가 있죠. 뭐 추인 거절하면 확정 무효가 되는 것이고, 자, 상대방 최고 들어가죠. 최고 들어가면 하겠다 안 하겠다는 이 사람 의지죠. 그죠? 문제는 최고에 대해서 이 본인이 침묵을 지켰을 때 답이 없어요. 그때 최고에서 답이 없으면 침묵하게 되면 확정 무효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확정 무효 2번이 되겠죠. 확정 무효가 되고요. 철회는 내도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2번입니다. 다만 이제 최고할 때는 최고는 특징이 선이든 악이든 최고권을 인정해줘요. 근데 철회는 선이만 인정하고 악이한테는 철회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최고권과 무슨 권, 철회권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 책임입니다. 요 자체에서는 본인이 추인을 추인하면 좋은데 추인을 거절하거나, 그죠? 상대방도 철회를 하기 싫을 때, 그죠? 그때 병이 누구한테 이 을한테 공격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병이 을한테 공격 들어갈 때는 첫 번째 요 자체에서는 본인이 추인을 뭐하거나 거절하거나 또 상대방이 뭐하기 싫을 때 철회권을 행사하기 싫을 때 공격 들어갑니다. 이때 공격 들어갈 때 을은 이 사람이 행위 무능력자, 제한 능력자이거나 또는 이자가 무권된 사실을 뭐했거나 악이 또는 알 수 있었다면
절대 책임 묻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책임 물어야 될까요? 다 뒤집어야 돼요. 을은 반드시 뭐야 되고요. 능력자, 미피피가 아니고요. 또한 이자가 반드시 뭐야 돼요. 네, 선이 또한 뭐예요? 무과실 이하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 네, 맨 밑에 4번입니다. 그래서 이 4번 책임은 과실 책임이 아니고, 자 보세요.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과실 책임이 아니고, 자 무과실 책임을 진다는 거. 힘들면 무권 대리 책임이 과실이요 무과실이면 무권 대리 책임은 과실 책임이 아니고 뭐다? 무과실 책임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협의의 무권 대리라고 그래요. 본인의 키를 갖고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영역을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들어가면 가로 4번에 표현대리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대리요? 표현대리. 자, 표현대리는 방금 얘기했습니다만은 네, 본인이 방금 전에 키를 갖고 추인하겠다 그러면 4번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추인을 뭐 했을 때 거절하면 원래 2번이죠. 이 추인 거절이 이게 왔다 하더라도 상대방 누구죠? 병이 키를 가지고 공격해서 역공해서 이걸 뒤집어 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께서 무슨 대리를 주장해서 표현대리를 뭐해서 주장해서 4번 갈 수 있는 게 뭐다? 표현대리입니다. 즉 본인 너한테도 책임 일부가 있을 때는 책임져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상대방의 키를 가지고 공격하는 게 무슨 대리다? 표현대리가 되겠습니다. 무슨 대리요? 표현대리. 자, 표현대리 종류는 3가지가 있다. 몇 가지요? 3가지. 첫 번째가, 자, 본인 갑이 있고요, 을이 있고요, 병이 있습니다. 자, 갑이 을한테 대리권 수여했다는 것을 이 병한테 표시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병은 이 표시를 뭐하고 믿고 신뢰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자, 이때 병은 갑한테 대리권 수여 표시 무슨 대리? 네, 표현 대리를 뭐해서 주장해서 갑이 뭐한다? 책임진다. 자, 이것이 뭐다?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 대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리권 수여 표시 무슨 대리? 표현 대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 대리. 네, 그럼 거기 보시면은 병은 반드시 선의 앤드 무과실입니다. 무권 대리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갑한테 책임지고요. 자, 두 번째 점 보시면 대리권 수여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한 명칭을 꼭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권 추단할 수 있는 직함, 명신 등을 사용 또는 허락한 경우에 똑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대리권 수여 표시는 이건 임의 대리만 적용되고 네, 법정 대리는 적용될 수 없다는 거 하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자,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있습니다. 권한 표현 대리, 월권 대리라고 하죠. 갑이 을한테 자, 집에 임대를 부탁했는데 을이 병한테 가서 뭐인 경우? 네, 매매를 한 경우죠. 즉 기본 대리권을 뭐 했다? 초과했죠. 이걸 뭐라 한다?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자, 권한을 넘은 무슨 대리? 표현 대리가 되겠습니다. 이 126조는 특징, 임의 대리도 적용되고 네, 법정 대리도 적용된다는 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반드시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별개의 것이라도 무방하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뭐 임대인데 뭐 매매했다든지 또 가서 공법행위 등기 신청하라고 대리권 줬더니만 가서 뭐요? 뭐 대물 변제를 하고 왔다든지 또 복대리도 기본대리 권한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권한은 넓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기본 대리 권한과 넘은 것이 반드시 동정 유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거기 판례 태도에 나와 있고요. 자,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가 있습니다. 자, 갑, 을 있을 때, 병이 있을 때, 을이 과거에는 대리권이 있었는데 현재는 대리권이 없어요. 그래서 계약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병은 현재 대리권은 없지만 대리권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다시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129조 제목이 뭘까요? 대리권 소멸 후 무슨 대리다? 네, 표현 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임대, 그 다음에 법대 다 적용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표현 대리 효과 밑에 있습니다만은 표현 대리도 그럼 이거 갖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 표현 대리를 꼭 주장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병이 자, 이걸 꼭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병이 이거 주장하기 전에 한번 최고권 던져서 또 그다음에 뭐요? 그다음에 뭐요? 철회권 이런 거 다 던져도 관계 없습니다. 최고도 할 수 있고 철회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걸 갖다가 한번 묶어 봅시다. 흐름이 어떤지. 그리고 설명을 끝낼게요. 자, 무권 대리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 한번 최고를 던질 수도 있고요. 네, 철에 던질 수도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쭉 내려와서 네, 표대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최상철 대표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최상철 대표. 그래서 특징 다른 게 합니다. 최고를 하게 되면 본인이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추인하면 2번이고 추인하게 되면 4번 되고 추인 거절은 2번입니다. 또 최고에 대해서 침묵,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이것도 추인 거절로 나타나요. 2번. 그러면 본인이 추인 거절하거나 침묵 이런 게 나타나더라도 이거 가서 표현대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잘 보시면 자, 이거 보시면은 이 물결선 따라 들어가게 되면 요게 협의의 무권 대리가 되고, 그죠? 요게 무슨 대리가 된다? 표현 대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기 싫으면 철회권 던져서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최고에서 본인이 추인해지면 상황 끝이고 추인을 거절하거나 침묵, 추인 거절 나타났을 때 그때 주장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최고 철회. 그러니까 표현 대리를 꼭 주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기 싫으면 철회할 수도 있고 한번 최고 던져서 추인을 유도해 볼 수도 있고 추인을 거절했을 때 그때 던질 때 이게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표현 대리든 이게 협의 무권 대리든 요 표현 대리든 전부 다 무슨 대리에 속하는 거예요? 무권 대리입니다. 두 가지야. 협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 따라서 유권 대리 주장 가운데는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표현 대리는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의 일종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리의 3명관계까지, 그래서 대리의 3명관계하고 두 번째 복대리하고 마지막에 무권 대리했습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를 꼭 먼저 정리하시고 복대리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대리의 3명관계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